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오늘 우파 세력에게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아직도 그 탄핵의 악몽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끔찍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 불호를 떠나서 탄핵의 비극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저는 이 우파 세력을 포함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의 악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법은 미래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승리. 내년 4월 총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선이 될지 모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세력의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200석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문재인 이 정권이 이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180석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과반수. 시청자 여러분, 과반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반수를 만약에 한국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예산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의 오케이 없이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통제할 수 있으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 또는 일자리 예산으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 각종 터무니없는 이런 세금 낭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관한 통제권을 한국당이 갖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에게 이 좌파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이 브레이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끔찍하게 좋아하는 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총선에서 승리해서 사면을 통해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하는 것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정한 공천제도, 2번 새 인물을 대거 수혈하는 것, 3번 문재인 좌파 정권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는 것, 4번 한국당이 과반수를 얻을 경우에 어떤 비전이 가능한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 5번 총선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1천만 중도표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공정한 공천, 새 인물, 그다음에 좌파 정권 고발, 그리고 비전 제시, 그리고 1천만 중도표, 5개가 키워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정한 공천 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8년 제1차 공천 파동, 2012년 제2차, 2016년 제3차 공천 파동, 세 차례의 공천 파동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그리고 수감시켰으며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천 파동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됩니다. 공천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공천 제도가 중요합니다.
뭐 여론조사 경선이라든가 또는 이 대규모의 전략공천이라든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들기는 것, 이런 대규모의 전략공천 또는 뭐 여론조사 경선 또 기타 뭐 여론조사 플러스 무슨 이 다른 식의 이 경선 방식, 이런 것들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조직의 분열만 가져오고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다 증명이 됐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허울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자, 어떻게 공정한 공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저는 획기적인 공천 제도를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을 4-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마다 뭐 30명에서 뭐 한 50명 정도 되는 이 한국당의 당원들 아니면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각 권역마다 30 내지 50명의 이 공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위원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합숙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방의 어떤 콘도나 이런 시설을 빌려서 뭐 한 2박 3일이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외부와 차단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핸드폰도 전부 다 일단 이 제출하게 하고 해서 2박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심사를 벌이는 겁니다. 자, 시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 배심원단들이 투표를 통해서 점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공천자를 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자신이 의정 활동을 잘 했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제도를 통하면 공천 고질병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당내의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것, 그리고 새 인물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시민들, 일반 당원들, 그리고 이 보수의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공천 배심원단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믿어야 됩니다. 법원에서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건전한 시민의 상식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건전한 당원, 건전한 보수 국민의 상식을 믿고 그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번으로 규정한 새 인물의 대거 수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실정을 낱낱이 고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45%, 47%, 어떤 때는 50%가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절반의 국민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했으며 그 폐해가 나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가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문비어천과 물개박수 원론의 탓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 정보와 이 지식이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이 좌파 정권의 실정, 나라 망치기 백서를 만들던가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던가 젊은이들과 대토론회를 만들던가 하여튼 가장 이 젊은이 중도표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좌파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이 과반수를 얻는 경우에 어떤 것이 가능한가? 예산안을 통제할 수 있고 예산안 통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반수를 얻고 그리고 2022년 재집권하게 된다면, 정권을 탈환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망친 나라의 곳곳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복구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북한 정책, 통일 정책, 안보, 자, 그리고 이 법질서 또는 이 성장 또는 경제, 이런 분야에 관해서 자, 이제는 새로운 한국당, 새로운 우파 정권은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가지고 갈 것이라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천만 중도표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가 700만 표입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785만 표, 안철수 700만 표,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이가 920만 표나 됩니다. 자, 그 중에는 상당수가 뭐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수의 안철수, 유승민 표와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표에서 이탈한, 그래서 중도 지역에 남아있는 표까지 합치면 중도표를 우리는 어림잡아 1000만 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표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잠재해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가가 아니라 서울의 변두리와 경기도하고 인접한 지역들, 그리고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한 지역들,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쭉 돌아서 경기도 광주, 하남, 이런 광교, 북으로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파주, 이런 식의 인구가 아주 밀집해 있는 지역에, 이 지역에서 2,000표, 3,000표, 4,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서민 내지는 중산층이요. 그리고 세대별로는 젊은 20대, 30대, 40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규모 전국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구당 2,000표, 3,000표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한국당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한국당이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에 대한 반감은 필요 조건, 한국당이 개혁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충분 조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탄핵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